시청자 여러분,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?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민법에 대한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. 하지만 저희가 이 이민법에 대한 이 세미나가 특정상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그런 칼럼에서 보셨던 내용하고는 많이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. 틀리다는 건 옳고 그름의 틀림이 아니라 어떤 이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민법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됐고 또 그러기 어떻게 이제 또 앞으로 개혁 발전 전개해 나가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웹사이트이 www.uscis.gov. 이미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브라우저 해보신 분도 많이 있으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하지만 제가 놀랍게도 우리가 이민자들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의외로 이 웹사이트에 액세스를 하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의외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. 이민자로서 이 미국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항상 그 신분에 대한 그런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이민국 정보 웹사이트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라는 이 사이트를 가보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많은 경우 나는 영어를 몰라서 가봐야 내가 알 수 있는 언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사이트를 비슷 안 하시는 것 같은데,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에 사는 아니면 또 미국에 오기를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누구나 다 이 웹사이트는 굉장히 친숙해지셔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.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70년대에 이제 이민을 왔습니다. 그럼 그 70년대 이민 오신 분과 90년대 이후 한인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몇 가지 재밌는 대조되는 점들이 있습니다. 지금 오늘날 이 미국에 사는 시민권자 아니 이민자들은 자기네 모국어를 필수적으로 해야지 된다. 한국어를 아마 여림은 9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. 그만큼 오늘의 이민자들은 우리가 떠나온 한국 땅의 정체성, 특히 언어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크게 느끼는 반면에 70년대 초 사실 미국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민을 오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초부터입니다. 60년대 이전에 이민자들은 배 타고 건너오고 오랜 힘든 과정을 거쳐서 미국에 왔었지만은 70년대 초부터 이제 이 많은 한인들이 이제 미국으로 와게 됐었습니다. 그 당시 한인들의 풍토는 어떠냐 하면은, 저는 74년도에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이제 미국을 왔습니다.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먼저 오신 이민 선배 가정들 그 집안의 자랑이 뭐였냐면은 우리 애들은 한국말을 못해 라는 것이 자랑이었었습니다. 그만큼 이 미국 사회에 대한 융화, 적응이 빨랐다는 걸 갖다 한국말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. 이렇듯이 우리가 시간이 흘리면서 이러이러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들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.
자, 이거는 그렇게 70년대하고 오늘에 봤었을 때 우리 모국어를 지켜야 된다는 좋은 쪽의 가치의 변화가 있었지만은 저는 제가 이 사이트를 말씀드리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문화극이 있었습니다. 이 70년대 초에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어른이었습니다. 처음에 이민자 가정에 보면은 부모님들은 언어가 서툴고 이 먹고 사는 그 일에 바쁘다 보니까 또 그러고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,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가지고 두세 달, 서너 달, 여섯 달이면은 충분히 미국 애들처럼 몇몇 마디 할 수 있는 영어들을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른들이 해야 될 일, 영어가 필요한 그 모든 데에는 다 9살, 10살, 11살 되는 아이들이 부모님 앞장서서 부모님의 입노릇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결과는 이때 이민 초창기 때의 그 어린 자녀들이 사회 적응력 또 그러고 금방 성숙해지는 반면 지금 오늘날 이민자들의 가정에서 보면은 부모의 걱정을 내 자식의 걱정까지 끼치지 않게 하고자 하는 자식 사랑하는 과다한 마음에 우리가 많은 자녀들을 갖다 온실 속에서 키웁니다. 사실 이민자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또 더군다나 미국에서 영주할 계획과 그리고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고민을 자녀하고 함께 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자녀한테 그 고민을 갖다 전가하는 게 부담이 돼서 아이들한텐 함구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는 경우를 봅니다. 그런데 한 몇 년 전이었었죠.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똑똑한 그 딸애가 있었어요. 그 딸애하고 같이 제가 이제 말씀을 너 딸한테 이 사이트를 제가 접속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들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이해하겠니? 하고 물었더니 6학년 딸애가 네, 다 알겠어요. 라고 얘기한 거예요. 그래서 엄마하고 자녀하고 같이 이 사이트를 갖다 샅샅샅 뒤져가지고 그 어느 이민 전문가 못지않은 그러한 이 knowledge, 지식을 갖다 습득했던 그런 저희 클라이언트의 체험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꼭 가셔서 여기에는 모든 정보와 제일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다 있습니다. 문제는 이 사이트에 포함된 그 내용들이 너무나 방대하고 그 방대한 내용 중에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찾아가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모든 내용은 이 사이트에 다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. 왜? 미국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송 얘기를 할 때는 항상 판례라는 게 있어서 어떤 상황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은 이러한 이민법이라든가 뭐 세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법규 자체가 그 스태튜토리가 너무나 그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여기에 있는 모든 답이 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러한 우리가 세대의 변화를 갖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다시 얘기하면 법은 상식에서 그리고 상식은 역사와 문화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. 역사는 시간이고 문화라는 것은 우리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겠습니다. 이러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문화적인 변화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그 아이들이 세상을 빨리 배우고 성숙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역사와 문화고 거기서 상식이 정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상식을 우리의 입맛에 아니면 다수의 입맛에
맞는 그런 상식으로 변화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힘은 곧 시민 투표하는 데서 나온다는 말씀도 지난주에 아울러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바탕으로 이제 그 이민법 관련된 이슈를 하나하나 좀 짚어나 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하지만 이민자들의 삶 가운데에 그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만큼 우리 신분에 대한 문제는 나의 신분뿐만이 아니라 자녀의 신분들은 자녀가 어느 정도 이러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이 된다 할 것 같으면은 자녀의 힘을 빌어서 자녀와 같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uscis.gov 웹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많이 브라우즈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세미나 내용 중에 어떻게 그 서치를 하면은 빨리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 사이트하고 친숙해지기를 진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이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우리가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이 수순, 또 어떻게 시민권자가 내가 될 수 있는지 그 퀄리피케이션은 뭔지 이제부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18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. 17살에 내가 군대에 입대 들어가서 군복무를 시작을 한다. 18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예외가 돼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은 18세 이상 그리고 영주권자여야 되겠죠, 당연히. 영주권자라도 그냥 영주권자가 아니라 5년 이상 영주권자 돼야지 되며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에 30개월 이상을 해외에서 있게 되면은 자격이 안 되시는 겁니다. 그래서 5년 영주권자라서 5년 이상이지만은 그 반 이상을 미국에서 지냈어야 되며 또 그리고 시민권자하고 결혼하신 분의 경우에는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3년 이상이면은 시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 역시 마찬가지로 18개월 이상은 그 중에 18개월 이상은 미국 내에 있으셔야 되고 물론 이 거주 리퀘어먼트도 해외에서 군복무를 한다든가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하셨을 때는 익셉션이 돼서 거기에 대한 예외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시민권 하시는 데 있어서 영어에 능숙하셔야 되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아마 끝없는 이민자로서의 삶을 계속 우리가 이어가는 동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언어의 중요성도 사실은 요새 급진하는 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, IT 그 플랫폼들이 뭐 금방 순간 통역도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나 이제 그 언어의 필요성이 또 중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지까지 인류의 역사를 지금까지 본다 그러면 이 언어의 필요성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 공용어인 영어 또 요즘은 이제 그 중국어도 이제 큰 대세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영어가 능숙해야 된다 하는 그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. 물론
50세 이상이시고 미국에서 20년 이상 사신 분 같으시면은 이 영어 fluency 그 requirement에서 이제 면제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. 55세이실 경우에는 15년 이상 미국에서 사셨을 때는 이 영어에 대한 proficiency 없이 그 자격이 미달한다 그래도 얼마든지 시민권 신청을 여러분께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다 이제 보내신 다음에 아무래도 미국 역사와 그리고 이 미국 정치 그 기관과 뭐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되시고요. 많은 책자들이 이미 나와 있고 또 그 www.uscis.gov 제가 오늘 하루 왼종일 소개시켜드리는 그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또 역시 이 시민권 테스트에 대한 역사, 그 정권에 대한 샘플 테스트, 모의 테스트와 모의 시험도 다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moral character라는 requirement이 있습니다. 이거는 뭐냐면 훌륭한 시민, 우리가 쉽게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누가 훌륭한 시민이냐 하는 걸 생각하기 전에 누가 훌륭한 시민이 아니냐는 범죄자겠죠. 그리고 범죄자라도 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서 흉악무도한 그러니까 moral turpitude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된 그러한 이제 범죄들도 물론 있습니다. 우리가 특히 성 관련 범죄들이 이제 그렇고 또 그리고 마약 관련된 범죄, 뭐 사기 관련된 범죄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속하겠죠. 일반 우리가 DUI, 음주운전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러한 그 moral character determination에 이게 또 음주운전도 이제 여러 번 걸리면 당연히 거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지만은 말이에요. 그래서 시민권 신청을 할 때 주위에서 보면은 제일 많은 분들한테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. 나는 물론 18세 이상이요, 영주권자요, 미국 산지는 20-30년, 30-40년, 영어도 별 큰 문제 없고 시험이야 금방 준비하면 되지만은 음주운전이 제가 2번이 있네요. 음주운전이 3번이 있네요. 그 가정 그 domestic violence 가정 폭력이 있네요. 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로 이 그 moral character requirement에 부적합하다 스스로 판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권 신청을 아주 그냥 일찌감치 포기해 버리시는 분도 제가 이제 많이 봅니다. 하지만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그리고 시민권 신청을 하시기를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. 영주권자에 대한 미국인들의 시각이나 또 이민법도 지금과 그대로 영원히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. 말씀드렸듯이 법은 항상 다이내믹하고 항상 바뀌고 항상 변화하고 그 변화하는 그 저변에는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. 그래서 지금처럼 그 미국 우선주의, 그 미국 시민권자 우선주의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영주권자들의 입지가 가령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은 큰일 날 얘기겠지만 영주권자도 뭐 음주운전 몇 번 걸리고 뭐 어떤 일이 있고 그러면은 그 영주권을 이 나라가 다시 박탈해 갈 수 있냐? 지금은 아닙니다. 물론. 하지만 그런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고 누군가 여쭙는다 그러면 네, 물론 그것도 가능한 일이기도 하겠죠. 지금 이미 벌써부터 이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나면은 무조건 시민권자라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미국의 그 원정 출산 이제 그런 풍토가 아시안 국가들에서도 이제 많이 있었었고 또 이게 뉴스에서도 다뤄지면서 이제 그 미국의 그러한 그 이 법률 그 자체가
미국에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거 원정 출산의 목적으로 태어난 자녀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들한테 시민권자를 의 권리를 부여하지 말자 하는 이러한 입법화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영주권자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더 한 단계 위의 권리를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 시민권자가 당연히 돼야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은 많은 분들이 더군다나 미국에서 영주하실 생각을 갖고 또 자녀, 자자손손 이 땅에서 사실 생각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당연히 하루빨리 시민권자가 되셔야 되는 것을 제가 적극 추천하는 바이며 또 아울러서 물론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이라는 우리의 모국이 진짜 해외에 있는 이 많은 한국 교민들의 이 힘을 절대로 웨이스트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중국적 제도가 입법화돼야지 되고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로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유대인보다 국가 바깥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힘이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한국이라는 나라도 우리 한반도의 모든 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미국, 유럽, 중남미, 아시아, 아프리카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한인 교민들한테 그들의 정체성과 긍지와 또 그리고 실제로 이 나라 살림과 그 이 민족의 움직임에 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이중국적이 허락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것이 다 갖춰지면은 N400이라는 이 폼을 작성해서 파일하시면 되시는 거고 이 폼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녀분들하고 같이 하나하나 시간을 갖고 재미삼아 읽어가며 답 달고 곧바로 보내지는 않더라도 일단 최소한 그러한 지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고 그 관심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같이 신부는 자녀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숙한 그 자녀들을 같이 이 삶 속에 인바이트하고 같이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